서울전통춤문화재 예술감독 윤중강 인사드립니다. 10월 17일하고 18일이죠. 서울전통춤문화재가 한강 노들섬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그것에 앞서서 미리 걷는 춤길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춤의 도시였습니다. 여러 가지 예술 가운데서 무용이 그 당시에 제일 핫했고요. 우리나라 조선의 춤은 일본이라든가 유럽에 널리 알려져서 조선의 예술가들 최승희라든가 조태권, 배구자 등이 아주 유명 인사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그런 100년간의 춤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장소, 여기는 지금 서울시 의회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여기를 부민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경성부라고 했죠. 경성부 부민을 위한 공회당이 부민관인데요. 부민관에 지금 와 있습니다. 부민관 하면 생각나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최승희라는 예술가죠. 최승희라는 예술가가 부민관에서 유럽 공연을 앞두고 여기서 1937년 2월 20일에 공연을 했는데요. 이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 태평로가 넓어져 가지고 여기에 문이 없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부민관의 문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그 최승희 공연을 할 때나 한성준 공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연을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부민관에서 최승희는 여러 가지 최승희의 춤들, 승무, 보살춤 이런 것을 선보였습니다. 승무는 우리의 전통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춤인데요.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한성준입니다. 저희 서울 전통춤 문화재에서 가장 오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바로 한성준입니다. 한성준은 충청도에서 태어난 그런 분인데요. 일찍이 서울에 와서 서울의 여러 가지 공연 문화를 접하면서 서울춤, 그러니까 극장춤을 만든 분이신데요. 그런 극장이 어디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곳 부민관입니다. 네, 저는 지금 공간사랑에 와 있습니다. 공간사랑하면 생각나는 것이 그렇죠, 사물놀이죠. 1978년 2월 사물놀이가 바로 이 장소에서 처음 연주됐습니다. 당시 공간에서는요, 전통예술의 밤과 현대예술의 밤을 기획을 했는데요. 전통예술의 밤에서 민속악기 신하이라고 당시에 젊은 연주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사물놀이였고요. 김독수 명인이 참여를 해서 1978년 2월 바로 이 장소에서 사물놀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장소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공연들이 펼쳐져서 정말 무엇을 소개해 드릴까? 제가 지금 막 정신이 혼미할 정도인데요. 그렇다. 여기서 소개해 드릴 거는 바로 한영숙 선생님이십니다. 그 가야금의 명인 성금녀 선생님과 춤의 명인 명무 한영숙 선생님은 오랜 동안 함께 하셨는데요. 성금녀 선생님은 1973년 정도에 하와이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었는데요. 그 몇 차례 한국에 오셨죠? 1970년대를 거쳐서 1980년대에 86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마지막 연주를 했던 곳은 바로 신촌에 있는 작은 소극장 산울림이었고요. 선생님 두 분, 그러니까 한영숙 선생님과 성금녀 선생님이 만나서 공연을 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금녀 선생님이 오셨다, 한영숙 선생님과 만났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그때 공간사랑은요, 사실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공연장이었고 신발 주머니를 주는데 그 신발 주머니가 없어서
정말 신발을 담을 데가 없었고, 어떻게 보면 참 고맙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소방법,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공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정말 이 공연은 꼭 봐야 되겠다, 이런 욕심으로 해서 정말 일찍 와서 여기서 기다렸고요. 공연을 보게 됐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무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올 사람 있으면,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가지고 맨 앞에 앉아서 공연을 봤는데, 그때 한영수 선생님이 정말 생각이 나요. 한영수 선생님은 굉장히 다정다감하신 분인데요. 또 어떨 적에는 말을 좀 톡 쏘는 듯게 하는데요. 선생님이 딱 거기를 보고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희 주변을 보고, 여기서 어떻게 춤을 추라는 거예요? 딱 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춤을 안 추시면 어떨까 그랬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춤을 추는데, 정말 그 작은 공간에서 성금윤 선생님의 가야금을 맞춰서 한영수 선생님이 추는 춤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간사랑은 그 당시에 소극장 문화를 주도를 했는데요. 보통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극장에서 놓쳤던 그런 공연, 지방에 있는 정말 무림의, 춤추는 무림입니다. 무림의 고수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이 공간사랑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그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전통무용의 밤이었습니다. 1978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바로 이곳 소극장 공간사랑에서 펼쳐졌는데, 공간 전통예술의 밤에는 이동환 선생님, 김숙자 선생님, 이 두 분은 이제 무속춤을 주로 추시는 분이고요. 공옥진이라고 알고 계시죠? 예. 공옥진 선생님 하면은 창무국입니다. 판소리 창하고 춤이 만나는 창무국의 대가 공옥진 선생님. 그리고 임준동이라는 또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승무로 유명하셨던 그런 분인데요. 벚꽃춤이 있고, 여러분들이 또 너무나 잘 아시는 임혜방 선생님. 18, 19, 20, 21, 22일 닷새 동안 당시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무가 이 공간사랑에서 춤을 펼쳐 보였습니다. 자, 김수근이라는 분이 바로 이 공간사랑을 만드신 분인데요. 김수근이라는 분도 정말 대단하고, 강준혁이라는 그런 공연기획자가 있습니다. 강준혁이라는 공연기획자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978년 4월에 전통무용의 밤, 그 첫 번째 프로그램, 개관 1주년 기념 프로그램 소개해드렸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서 제가 서울 전통문화재에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동환 선생님입니다. 이동환 선생님은 이제 경기도 지역의 화성 제인청이라든가 이런 제인의 춤, 또 무속의 춤, 이런 것을 발굴해서 많은 제자들에게 알렸고요. 선생님이 직접 이 무대에 오르거나 또 제자들이 공간사랑에서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승무, 태평무, 뭐 살풀이춤 이런 것과 다른 춤을 선보였는데요. 바로 그 공간사랑 82년 여름 민속예술 큰 잔치에서 선생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이런 태평무, 공간사 창립 22주년 기념 초청공연 진도 다시래기. 이 작품도 기억이 나네요. 바로 진도 지방의 다시래기, 다시 태어나는 아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상심에 차 있는 상주를 위해서 진도 사람들이 펼쳐지는 그런 연희가 바로 진도 다시래기라는 건데요. 진도 다시래기는 상주가 웃으면 성공한 공연입니다. 막 죄담도 있고 춤도 있고 이런 것이 진도 다시래기인데요. 진도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 최계만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이 여기에 올라와서 공연을 했고요. 그 다음 그 소극장 공간사랑이 우리들에게 또 알려주신 거는 바로 발탈입니다.
발탈은 현재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바로 그 이동환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발탈을 소개했죠. 당시에는 이제 박해리라는 분이 또 함께 했습니다. 이분은 연극 배우이자 또 발탈의 전수자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 뭐 조영숙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 무대에 함께 했습니다. 공간사랑, 서울 전통춤 문화재, 여기서 미리 걷는 춤길 함께 하면서 꼭 오고 싶은 공간, 꼭 소개해 드려야 할 예인들이 바로 이 공간사랑에서 1970년대,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초반까지 여기서 많은 춤과 연관된 중요한 공연들이 펼쳐졌습니다. 미리 걷는 춤길, 지금 와 있는 곳은 아르코 예술극장입니다. 이 아르코 예술극장은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극장은 198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많은 공연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공연은 바로 대한민국 국악제와 대한민국 무용제입니다. 사실 이 극장은요, 분장실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전에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극장을 사랑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춤꾼들, 대한민국의 전통무용가, 창작무용가들이 이 무대가 춤을 추기에 가장 적당한 그런 사이즈고, 또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좋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춤 공연장으로서 문예회관, 지금은 아르코 예술극장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공연이 펼쳐졌는데 또 몇몇 작품들 소개해 드리겠는데, 바로 제가 대한민국 무용제 제6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습니다. 문예회관 대극장 1984년 이렇게 쓰여 있죠. 자, 이 작품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무용제 하면은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생각이 나는 분, 꼭 소개해 드릴 분은 세 분입니다. 국수호, 정재만, 김연자, 이 세 분의 무용가인데, 이분들은 특히 1970년대부터 80년대를 거쳐서 1990년대에 우리나라 춤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게 만들고, 그런 춤을 해외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 분이기도 합니다. 국수 선생님의 춤은 뭘 소개해 드릴까 싶었는데, 바로 이 작품입니다. 국립무용단의 무녀도라는 작품입니다. 무녀도 하면 생각나시죠? 바로 김동리 원작의 작품인데요. 국소의 이 무녀도는 굉장히 집약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출연하지 않으면서도 이 굿춤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여기 모화 역할 하는 이문호, 그리고 국수호, 오랜만이니까 이름이 잘 생각도 안 나나요. 손병우 님도 계시고요. 예. 여기를 넘기면은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최영숙 님이시죠? 오랜만이라서 정말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문호, 최영숙, 손병우, 이분들이 출연한 무녀도 소개해 드렸고요. 또 이 프로그램을 넘기면, 자, 이 프로그램은 여기다가 제가 좀 놓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만 김연자 무용단의 회라는 작품입니다. 아, 이 선생님들의 이 젊은 모습 보니까 저도 감개무량한데, 아쉽게도 정재만 선생님은 돌아가셨고요. 김연자 선생님께서는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과 교수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했었죠. 럭키 금속무용단으로 또 유명한 분들인데, 현재 무용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모봉 선생님이 안무를 했고, 춘향역과 도령역을 바로 이 두 분이 하셨죠. 부산을 비롯해서 또 뉴욕 여러 곳에서 좋은 춤을 선보인 분이 바로 정재만 김연자 선생님인데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장소에 가서 이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루루루루루루 루루루루루루루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 바로 그 마로니에 공원에 와 있습니다. 대학로라는 이름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데요. 사실 대학로라는 이름은 1985년 정도에 그 붙여진 이름이에요. 바로 여기 대학로라고 이름을 붙이고 젊은이들이 축제를 많이 펼쳤고요. 예전에는 여기는 해화동, 동숭동 이런 이름으로 불려졌던 곳인데 마로니에 공원이 있어서 문예회관, 그러니까 아르코 예술극장이 더욱더 빛나는데, 아르코 예술극장 하면은 또 소개해 드릴 분이 꼭 이분입니다. 바로 조흥동 선생님이세요. 현재 서울시 무형유산 보유자로 지정되어 있고요. 바로 그 춤은 한량무죠. 한량무는 한성준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춤인데, 조흥동 선생님이 많은 역할을 했지만 조흥동 선생님이 한 역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한국 남성무용단을 만든 겁니다. 사실 1970년대와 80년대는 여성 무용가들은 많이 있었는데 남성 무용가는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바로 조흥동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재만, 그리고 사물놀이의 명인이시죠, 최종실 선생님, 이런 분들이 한국 남성무용단 정기 발표회를 1982년 바로 이곳 한국 문화예술진흥원의 후원을 받아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한번 좀 넘겨볼까요? 한국 남성무용단 공연에 지음하여, 이래서 그 조흥동 선생님의 스승이기도 한 김진권 선생님께서 글을 쓰셨네요. 그리고 조흥동 선생님의 글도 보이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습니다. 넘겨볼까요? 그 당시의 주인공들이 이런 분들이네요. 자, 어떤 분일까요? 정재만 선생님, 최종실 선생님, 김대균, 김정아, 김양분, 이런 분들이 1980년대 한국의 남성 무용을 이끌었습니다. 대학로에 있는 아르코 예술극장, 그 앞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제가 한국 남성무용단 정기 발표 공연, 1982년에 있었던 공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르코 예술극장이 좋은 이유, 대극장은 대극장대로, 또 소극장은 소극장대로 좋은 공연을 많이 펼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라는 겁니다. 소극장은 특별히 객석과 무대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요, 굉장히 가변적인 공간이었는데, 이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펼쳐졌던 여러 공연 중에서는 바로 무속춤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귀중한 프로그램을 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1985년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짜자잔 40년 전의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무속춤의 대가 김숙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긴 천을 들고 도살풀이 춤을 추셨고요. 또 더불어서 무속하면은 생각나는 게 동해안 별신굿이죠. 동해안 별신굿의 대가 바로 김석출 선생님, 김유선 선생님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제갈태호, 김동열, 김영희, 김동은, 송경호, 그리고 김정현과 함께 아쉽게 세상을 떠나셨죠. 김정희 선생님이 무속춤 그 꽹과리를 반주했던 그런 소리가 지금도 어쩌면은 제 귀에는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무속춤의 공간으로서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저는 지금 문화일보 홀과 그리고 농업박물관이 있는 그 사이에 있었는데요. 예전에 여기에 동양극장이 있었습니다. 동양극장은 1930년대 대표적인 연극 공연장이었습니다.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네, 생각나십니까? 원래 제목은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워낙 그 주제가 홍도야 울지 마라 이 노래가 유명을 해서 그런 제목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연극의 주인공은 차홍여라는 그런 또 여배우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배우를 눈물의 여왕 차홍여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이 공연장은요, 그러니까 동양극장은 연극뿐만이 아니라 창극 공연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바로 조선성악연구에서 많은 분들이 춘향전과 같은 전통적인 창극, 또 새로운 창극을 만들어서 이곳 동양극장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창극이라는 것이 극만은 아니죠. 그 안에 노래가 있고 연주가 있고 또 춤이 있습니다. 이 동양극장에 관계됐던, 그러니까 조선성악연구에 관계됐던 분이 바로 한성준 선생인데요. 한성준 선생이 여기서 공연할 때 북도 치고 또 춤도 지도를 하고 이러면서 창극을 했던 그 시절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 예술가들이 있는데 제가 한 번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훗날 검은고의 인간문화재, 검은고의 명인이 신케동 선생입니다. 신케동 선생은 바로 익선동에 있는, 원래 이분은 전라북도 익산 출신인데요. 일찍이 서울에 올라와서 경성에서 조선성악연구회에서 이렇게 검은고도 연주하고 또 단소도 연주하고 이 풍류를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조선성악연구회가 그 만들어낸 창극, 바로 이 동양극장에서 했던 창극에 그런 많은 반주를 했습니다. 이런 동양극장과 연결해서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 바로 배구자라는 인물입니다. 배구자는 이 극장을 만들었던 홍순원이라는 분의 아내이기도 한데요. 그는 일본에 가서 덴가츠, 천승이라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고개도 있고 춤도 있는 그런 공연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공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만든 작품 속에서는 아리랑을 소재로 해서 만든 그런 작품이 있는데요. 동양극장, 지금은 없어져서 아쉽지만 이 극장에서는 연극뿐만이 아니라 창극, 그리고 배구자가 만든 무용 작품들이 공연을 했다. 이런 거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전통춤 문화재, 네, 미리 걷는 춤길로 이렇게 서울의 곳곳이 춤이 있는 곳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1950년대를 거쳐서 1960년대에 이르면 우리나라 서울에 무용학원, 무용연구소가 몇 군데 있었을까요? 60군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무용이 그 시대에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또 어린이나 청소년 이런 사이에 퍼졌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무용이 너무 전문적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도 갖게 됩니다. 서울 전통춤 문화제를 계기로 해서 서울 시민들이 모두 우리의 전통춤을 사랑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앞서서 이렇게 저 윤중관과 함께 미리 걷는 춤길, 그래서 서울에 있어서 한 20곳 정도 되죠. 서울의 춤과 연관된 중구와 종로구의 중심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자, 저하고는요 서울 전통춤 문화제에서 만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작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